네, 여러분 축구 잡학사전 시간입니다. 언제나 류청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네. 것보다 지금 현존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감독의 이름이 류청의 입에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왜? 네, 왜 그렇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몰라요? 아니 프랑스 쪽 전문가지 뭐 프랑스 쪽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프랑스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뭔가 그렇죠. 내가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없고 여기저기 이제 제가 빌어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먹기 뭐지? 근데 디에고 시메오네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는 무조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메오네가 말만 그렇게 하지 축구가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메오네의 철학 같은 걸 되게 궁금해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네. 시메오네가 자서전에서 밝힌 9가지 지도 철학이 있어요. 오.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의 이제 생애와 한번 연결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저도 제가 시메오네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봅시다. 네. 그럼 9개의 어떤 그 지도 철학을 얘기해 볼 텐데 시메오네는 뭐 라리가 우승도 했고 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득세하는 그 시절에 우승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우승을 했고 맞습니다. 또한 또 챔스 결승까지 갔고 챔스에서 준우승만 2번 그러니까 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유로파 우승도 했고 유로파 우승도 챔스 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만 딱 10년째거든요 올해가. 우승컵이 8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득세하는데 이 정도 했다는 건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 시절에도 맞아요. 라리가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 1995-96 시즌에 라리가와 코파 델레이 더블을 하는데 주축 멤버였었고 이때도 아틀레티코 혼이었어요. 전 이 멘트가 상당히 좋은데 프란시스코 마투라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메오네가 11명이었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단 1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전술적인 개념을 설명하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불만에 가득한 엘촐로가 이제 이분 별명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길거리 축구나 해야 해 라고 얘기를 했고 선수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집중하기 시작해서 경기에서 이걸 모두 다 구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감독이 꿈꾸는 선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선수였습니다. 선수 때도 뭐 거칠었죠. 거칠었죠. 굉장히 전투적인 선수였던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선수로서의 우승 그리고 감독으로서 이 AT 마드리드가 쓰러져가고 있었을 때 맞아요. 구세주였잖아요. 구세주였죠. 네, 구세주가 들어와서 팀을 정상화시킨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세계적인 클럽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시메오네입니다. 말한 것처럼 진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렇게 좀 내려앉고 있을 때 시메오네가 왔는데 저는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비행기를 탈 때 이미 성공할 줄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첫 훈련을 지금은 이제 그 경기장은 쓰지 않지만 비센테 칼데론에서 공개 훈련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팬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딱 한마디 노력에는 협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메오네가 마드리드에 바라던 축구는 어느 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오래 뛴다 라는 철학이었고 이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분은 유명한데 오스카르 오르테가라는 피지컬 코치하고 내내 같이 다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악마처럼 훈련을 시키는데 이 악마의 훈련을 거듭나면 지금 아틀레티코가 뛰는 것처럼 뛸 수 있었던 겁니다. 체력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의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전에 하나 좀 설명을 하면 카를로스 빌라르도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승리할 때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인데 시메오네가 이걸 계승합니다. 이걸 계승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철학을 마드리드에 심었고 네. 그걸 지금 멋지게 구현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9가지의 시메오네의 어떤 지도 스타일을 그러니까 10개명이 아닌 9개명입니다. 9개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가 한 구역에 집중하면 나머지를 놓친다. 이건데 축구가 이제 두 개의 반구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잘 된다고 해서 이쪽만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자신이 선수 시절에 1996년에 12골 넣었는데 왼쪽 미드필더 자리에서만 12골 넣었대.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계속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왼쪽에서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12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잘하고 있구나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왼쪽에서도 뭔가 이제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맞습니다. 뭔가 좀 다양한 걸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할 때 해설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쪽에서 놀고 있으면 이 선수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쪽에서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다. 네. 두 번째는 좀 멋집니다. 축구는 사냥과 같다. 아. 네. 이 말한 게 1초에 모든 게 바뀐다. 사냥감이 있지만 곧 사라지고 그 사냥감은 다시를 붙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순간을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이건 선수의 지능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이제 세 번째가 이거 시메오네 다운 말인데 절대 해이지 마라. 아. 네. 오만과 불성실함은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2대0을 이기고 있을 때 2대0이 가장 위험한 스코어라고 하잖아요. 네. 한 선수만 방심하면 그 방심이 온 팀에 번진다. 아, 그러니까 한 선수만 방심해서 그 한 선수만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해이해짐이 번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팀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선수 시절 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방심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소한 게 중요하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잘 다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 1993년에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바티스투타한테 내가 스로인을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우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뭐 기술만 강조하잖아요. 발기술이 중요하고 뭐 터치가 중요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축구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사소한 걸 집중해야 된다. 사소하게 집중한다고. 네. 다섯 번째는 수비가 최고의 공격이다. 이거는 멋진데 축구는 실수의 게임이라는 건 사실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멋져요. 축구는 실수의 게임이다. 이게 플라티니가 한 말인데 수비란 상대가 분해된 상태에서 사실 대형을 잘 갖추고 오다가 공격하려면 막 뛰어나오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혼란스럽게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형된 상대를 우리가 수비로서 공격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팀은 공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설사 그 공격이 끊겼더라도 뒤쪽에서 뭔가 좀 최소한의 방어를 조직적으로 하는 팀들이 맞습니다. 상대의 역습을 잘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올라갔던 선수들이 수비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어떤 수비 전형이나 수비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그렇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마련이니까. 맞아요. 시메온의 말은 곧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는 그렇게 수비에 어떤 그 집중을 하기보다는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위치를 좀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죠. 또 뭔가 정돈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수비가 끝나자마자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설자 역시 맞네. 네. 통계적으로 상대한테 뺏겼을 때 다시 뺏었을 때가 골날 확률이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고 갈 때가 아니라 역습도 상대가 나오는 걸 잡아서 끊었을 다시 때 들어갈 때. 네, 그게 이걸 증명하고 있고요. 네. 여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멋진 말이라고 이게 자서전에 직접 쓴 말인데 카를로스 빌라르도 감독이 한 번은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는 의사를 본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의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긍정적인 상황은 수술이 잘 돼서 환자가 걸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거 하나뿐이야. 하나뿐이야. 딴 거 없어. 그러니까 오직 축구에는 또 승리뿐이야. 팬들은 네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개의치 않고 나도 평론가들이 내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기면 된다. 네. 그거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거 한국 프로팀 감독들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팀 회의는 5분이면 된다. 근데 다만 우리 팀 선수들도 그 주의 첫날부터 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선수한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얘기해 준대요. 이번 주에 무슨 경기가 있고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선수들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하고 여덟 번째는 이건 되게 구체적인데 승패는 50분에서 70분 사이에 결정된다. 네, 그 이유는 이 시간대 감독이 경기를 얼마나 잘 읽느냐가 판가름 나는 시간대라고 해요. 본능에 따라서 교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 20분 동안에 유능한 감독은 교체 카드를 적중시키고 유능하지 않은 감독은 교체 카드를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하고 마지막 10분을 남기고 교체를 주려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다. 네. 변화를 줄기에는 10분은 충분하지 않지.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건 뭔가 복음 같은데 불가능은 없다. 때때로 우리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뭐 레알이나 바르셀로나 하면 아무리 준비 잘 해도 처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줄 수비를 네. 이제 하면서 기회를 엿봤죠. 맞아요. 기회를 엿봐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한 싸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오늘 시메오네 감독의 어떤 구계명을 통해서 시메오네 감독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이런 어떤 그 철학이 있어야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 돈 무지하게 받잖아요. 아, 돈 무지하게 받죠. 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시메오네나 펩이나 뭐 클롭 같은 감독이 되려면 이걸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적용시켜야 되는데 시메오네는 뭐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